아직은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어여쁜 이 가을. 갑자기 훌쩍 떠나버릴까 자꾸 맘졸이며 눈치만 보게 되네요. 그냥 맘 편히 즐기면 되는데. 여러분은 안녕 하신가요? 다정한 책방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세상에 나온 지 이제 2달 된 책입니다. 김사윤 시인과 박경주 작가의 다시 내릴 비. 펴낸 곳은 정한 책방. 시인 김사윤님의 작가의 말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비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온갖 생채기들과 협잡의 자국들을 바다로 씻어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시간은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경주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랜 시간 읽고 쓰며 살아왔습니다. 읽으며 미소 지어지는 행복한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책을 엮으며 깨닫습니다. 삶이 힘겨워 사랑이란 단어를 잊고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힘은 다시금 사랑임을. 행복한 일들이 흰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겨울을 기다려 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다정한 책방으로 산책 가시죠. 다시 내릴 비. 김사윤. 가슴을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부디 사랑하여라. 온 마음에 염산을 뿌려 심장이 타들어가는 인내. 사랑은 2개의 심장이 하나 되는 의식임을 부디 잊지 말고 사랑하여라. 신들의 동산에는 사랑이 없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떠난 세상에 남은 것은 인간의 사랑뿐이다. 시기와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없다. 사랑 그대로를 사랑하여라. 사랑을 원한다면 제발 사랑만 하여라. 사랑이라면 악마의 유혹에도 굴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사랑은 흔들릴 까닭이 없다. 사랑한다면 부디 그리 하여라. 새벽 불빛. 사랑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단지 사랑은 품고 또 품다가 마침내 넘치는 것이라 그리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참고 이겨내야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라 뺨에 떨어진 빗방울의 차가운 첫 냉기처럼 놀랍고 여인의 가슴 사이로 흐르는 빗줄기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그리움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은 한 움큼씩 어둠을 베어문 새벽 가로등처럼 저마다의 밝기로 오늘도 저만치 서 있겠지요. 우리는 비 맞는 가로등입니다. 밥정. 처음에는 원앙소리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아류쯤으로 어림짐작하고 삐딱하게 앉았다가 허리를 고추 세우게 하고 마침내 어깨를 들썩이고 훌쩍이게 했다.
영화 밥정 이야기다. 두 분의 어머니를 두었던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 밥정은 끝내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한의사 아버지를 둔 고 임지호는 생모를 불의의 사고로 잃고 12살 때 집을 나와 그 후로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새어머니의 기다림을 품은 채 전국을 돌아다니며 잡초나 이끼 등 식재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재들을 요리해서 밥상에 올려낸다. 소설가 이회수나 탤런트 김혜수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의 요리를 로드뷰로 그려낸 영화 밥정은 화려한 음악도 감동을 조장해낼 그 어떤 연출도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박혜령 감독이나 그 외 스태프들의 연출을 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생각할 뻔했다. 그냥 공짜로 생긴 초대권이니 그만큼의 성의로 그냥저냥 잘 봤다라고 인사치레만 할 요량이었는데 말 그대로 빠져들고 말았다. 부모님과 함께, 특히 어머니와 함께 관람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대사들이 많이 나온다. 슬픔은 일반적으로 절망으로 이어지는데 이 영화는 희망으로 연결짓는 기염을 토해낸다. 적막하다 못해 삭막한 사냐에 운무가 깔린 지리산 기슭에서 살아가는 노 부부에게 돌 이끼를 이용한 국을 끓여내고 밥상을 차리는 장면조차 감동적이다.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갖는 최소한의 어색함도 보이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8mm 가족 영화를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노 부부 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셰프 임지호는 자신의 두 어머니와 그 할머니를 위해 3일 밤낮으로 108접시의 요리를 손수 장만해서 올리면서 영화는 조용히 막을 내린다. 극장을 나서면 거센 눈보라나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리라는 착각이 들게끔 만드는 영화 밥정.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한다. 유서. 이 겨울에 근사한 외투 한 벌 가지고 싶다. 그대를 품고도 남을 넉넉한 외투 한 벌을 입고 마른 낙엽들의 숨결들을 길 위에 흩뿌리며 당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다. 밤새 그대의 한숨들이 희뿌옇게 내려앉은 시린 안개 속을 거닐다 보면 어느덧 밝아오는 아침을 가슴에 품고도 남을 넉넉한 외투를 입고 길을 나서고 싶다. 풀숲을 헤치고 고개를 내민 작은 들꽃에 고운 미소를 건네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 한 입 야윈 줄기에 매달아주고 한길을 여미며 먼 길 떠나고 싶다. 언젠가 따스하고 넉넉한 외투 한 벌이 하늘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는 날 나는 눈이 되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대의 어깨에 내려앉고 싶다. 넌 나에게, 넌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하지. 난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전화를 해.
넌 배고프면 밥 먹었냐고 묻곤 하지. 난 배부르면 내게 밥 먹었냐고 물어봐. 넌 가끔 내 생각이 난다고 연락을 하지. 난 네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어. 넌 내가 화를 내면 설명을 하라고 하지. 난 설명을 할 때마다 화를 내는 너를 봐. 넌 내게 좋은 친구라고 하지. 난 내게 좋은 친구였으면 해. 넌 내게 지나는 길에 들렀다고 하지. 난 내게 일부러 찾아가곤 해. 넌 내게 추억 중에 하나라고 하지. 난 너에 대한 추억 말고는 없어.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박경주. 청춘 한 번이면 족한. 치열했지만 대단치 않았고 아팠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바람결에 휙 날아가 버려도 그뿐인 그저 그런 내 젊은 날. 자신의 젊은 날은 꽃다웠노라 반짝임을 얹어 그리워들 하지만 내겐 다시 오지 않을 날이라 외려 다행인 무채색의 시간들이었어요. 나 죽어 저승 문턱에서 저승사자 가라사대 넌 착하게 살았으니 선택권을 주노라. 이승의 젊은 시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줄까 물으신다면 손사래를 치며 말하렵니다. 딱 한 번이면 족하다고. 청춘도 삶도 한 번이면 매우 족합니다. 최고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최선이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 저를 압니다. 다가올 노년의 시간을 설레며 기다려 보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내 모습이.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았어요. 책을 먼저 읽었어요. 평범한 우리네 이야기가 그닥 대단할 것도 없는데 왜 이리도 이슈가 되는 걸까가 의아했어요. 우리네 여성들 삶이 언제는 안 그랬던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말이죠. 단지 앞으로는 좀 달라질 희망이 보이려는 걸까요? 영화는 원작에 매우 충실했어요. 장면 장면이 낯설지 않았고 익숙했어요. 결혼하고 맞는 나의 첫 명절. 지방에서 살던 우리 부부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반가움도 잠시. 앞치마를 두르고 끝도 없이 붙여대는 전의 향연에 급기야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럼증이 오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1년치 전을 몰아드시려나 왜 이리도 전을 붙이고 또 붙이는 걸까? 그 많은 전을 다 붙이고 나니 산더미 같은 만두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절 다음 날 아침잠이 많은 저는 아침이 참 버겁거든요. 부엌의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후다닥 부엌으로 나갔죠. 시어머니와 형님은 이미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더 자지 그러니 다 잤어요. 이거 다듬을까요? 멋쩍은 대답과 함께 일거리를 주섬주섬 챙겼죠. 이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이자 나의 며느리 초년병 때의 모습이에요. 페미니즘 영화다. 남성 혐오 영화다. 말 많고 탈도 많다고 하지만
그 특별할 것 없는 우리네 모습이 그러한 걸 어쩌겠어요. 영화를 보며 여기저기 흐느낌이 들렸어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닦을 것을 찾는 아줌마에게 커피숍에서 가져온 냅킨을 건네며 사이좋게 눈물을 훔쳤어요. 영화는 좋았어요. 영화 속에 나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익숙한 그녀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연인 세상, 더는 아프지 말기로 해요. 빠진다는 건 어느 시인의 시 세계에 빠져 푸른 미명이 붉은 빛으로 바뀔 때까지 시집을 읽다가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붓고 붉고죽죽한 색이 되어 있었어요. 왕방울만한 눈이 실눈처럼 바뀌었고 아주 시렸어요. 안과에 가니 급성 결막염이래요. 플라잉 요가에 빠져 그네에 올라타 시키는 대로 매달리고 배에 꼬고 공중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했어요. 어느 날 허벅지 안쪽이 찢어지듯 아프기에 정형외과에 가니 근육이 놀라서 잘못하면 근육이 손상된대요. 벨리댄스에 빠져 골반 튕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며칠 후 허리에 빠직하고 통증이 느껴졌어요. 한의원에 가보니 한쪽 골반만 과잉 사용해 틀어짐 증상이 와서 허리에 무리가 생겼다고 해요. 커피에 빠졌어요. 일어나자마자 커피 공방으로 달려가 핸드 드립 커피와 더치 커피를 내려 마시고 또 마셨어요. 밥 2끼에 커피는 20잔을 마셨어요. 어느 날 자는데 나쁜 고양이 한 마리가 발톱을 세우고 내 가슴팍을 드드득 핥히는 꿈을 꿨는데 그 아픔은 깨서도 여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구역질이 나고 신물이 울컥 올라와서 그대로 응급실로 갔어요. 위궤 양이래요. 누군가를 좋아했어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이 온통 한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멈춰 서서도 온통 한 사람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떠났고 난 알았어요. 그렇게 앓고 나니 몸무게가 온팡 빠져 있었고 내 얼굴은 해골의 모습이었어요. 평생 가도 빠지지 않을 것 같던 허벅지 살이 엄청 빠졌어요. 주변에서 자꾸 물었어요. 살 어찌 뺐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감한 노릇이죠. 단지 이별을 했을 뿐인데요. 빠져든다는 건 아픈 거예요. 차려준 밥이 좋아. 휴일 낮. 너구리 라면에 탱글한 봉지굴 한 봉 넣고 끓여 식탁에 내어놓고는 반응을 살폈어요. 잘들 먹어요. 휴, 다행이에요. 또 한 끼 때웠어요. 여자의 일생 대부분을 따라다니는 것 중 가장 힘겨운 것 중 하나는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일이에요. 매 끼니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예요. 일에 쫓긴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간편 조리식품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라면을 끓여내더라도 그럴듯한 고명이라도 얹어내야 덜 미안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나 자신은 값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누군가가 해주는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그나저나
점심 한 끼 요령껏 때웠는데 저녁은 무얼 차리나 고민이에요. 천천히 살아도 돼. 성격이 무지 급한 편이에요. 운전해주는 차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보다 더 빨리 조수석 문을 열어 젖혀요. 물론 안 열려요. 짜장면을 좋아해서 즐겨 먹어요. 다 비비기도 전에 한 입 넣어요. 먹다 보면 밑에 소복한 짜장 소스를 따로 먹게 돼요. 좀 싱겁긴 해요. 우편물을 잘 살펴 뜯지를 않아요. 서둘러 뜯다 보면 내용물까지 잘 뜯겨요. 테이프로 종종 다시 붙여야 해요. 소설책이나 추리소설의 결말이 궁금해 못 참아요. 결국 마지막 장을 먼저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모르는 척 결말까지 다시 읽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배송일이 오래 걸리는 건 주문하지 않아요. 당일 배송을 주로 선택해요. 택배 기사님이 저 같은 성격 급한 고객 때문에 더 바쁘시네요. 약속이 있을 때 주로 먼저 가서 기다리는 쪽이에요. 차가 막히면 안절부절 못해요. 결국 더 빨리 가겠답시고 도중에 내려 택시를 타는 바람에 더 늦어요. 술을 마실 때 더디 취하는 건 별로예요. 벌컥벌컥 마시고는 빨리 취해요. 자주 듣는 말이 천천히 드세요 란 말이에요. 급한 성격만큼이나 급히 나이를 먹은 듯해요. 이젠 좀 천천히 느긋하게 세상을 보고 느끼며 살아도 괜찮을 듯해요. 조금만 느긋해 보자고 다짐해봅니다. 도토리가 변했다. 아이가 5살 무렵 아빠와 동네 산을 다녀와서 엄마! 하고 큰 소리로 부르더니 냅다 달려와 자랑스레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준 것은 작고 매끈매끈한 도토리 한 알이었어요. 아이를 꼭 닮은 그 도토리 한 알이 너무도 앙증맞고 사랑스러워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어요. 장식장에 고이 넣어두고 문득문득 꺼내보고는 미소 짓게 하던 그 도토리 한 알은 몇 년 동안 썩지도 않고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끈매끈 도토리를 닮았던 품 안의 아이가 변해갔어요. 질풍노도의 파도를 거세게 겪으면서 거칠고 울퉁불퉁한 솔방울의 모습이 되었어요. 문득 장식장 안에 도토리가 떠올랐어요. 도토리는 거기 없었어요. 솔방울을 갖다 놔야 할까요? 도토리만 보면 왜 눈물이 나려 할까요?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는 시인 김사연님과 슬며시 미소 짓다 급기야 웃음부 터지게 하는 박경주 작가님 덕에 오늘 다정한 책방이 참 풍성했습니다. 우리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 했죠. 용기 내어 먼저 손 내밀어 보자고요. 녹록지 않은 세상, 혼자라고 지레 겁먹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해요. 다정한 책방이 있습니다. 오늘 책방에 들러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